안녕하세요. 점술가 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자미두수 명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귀엽죠? 자, 이 사진이 윤석열 후보는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진이 잘 웃고 있는 모습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이 사진 한번 골라봤습니다. 보기 좋죠? 자, 윤석열 후보 프로필상에 나와 있는 생일이 있는데 이 생일도 양력인지 음력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력으로도 자시부터 해시까지 다 봤고 음력으로도 자시부터 세시까지 다 봤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양력 61년 2월 3일 인시생이 윤석열 후보의 명반과 가장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명반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3월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게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았고요. 그냥 자미도수 명반으로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 유무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명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궁 아주 중요합니다. 자, 12가지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명궁이죠. 명궁으로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운세와 성격, 그리고 이 사람이 사상 등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명궁은 해궁의 염정, 탐랑이라는 별의 조합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염정이라는 별은 어떤 별입니까? 염정은 권력과 혈육, 조직을 대표하는 별이고 탐랑은 도화, 사교력, 무력을 대표하는 성입니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조직을 나타내는 염정성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염정성계의 힘과 권력은 절대 개인의 능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늘 그 뒤에는 조직, 단체가 염정성의 힘과 권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단독 플레이 하는 것보다 어디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머물고 있는 단체가 힘이 강하면 당연히 염정성의 힘도 강해지게 됩니다. 자, 탐낭성 한번 볼게요. 탐낭은 도화, 사교, 무력을 대표하는 성이라고 했는데 자, 윤석열 후보 하면은 유명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아주 주당으로 아주 유명하죠. 자, 서울대 졸업하고 나서 구수를 하셨어요. 구수. 자, 말이 구수지. 구수 그때 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셨는데 자, 윤석열 후보와 같이 공부를 하였던 지인들 인터뷰를 보면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항상 후배들에게 술을 사주고 공부는 조금 뒷전이셨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도 기사를 보면은 술 한잔 기울이는 사람들하고 술 한잔 마시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바로 탐낭의 사교력, 도화를 나타내는 탐낭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탐낭의 속성을 아주 좋아합니다. 탐낭 좋아요. 자, 무력을 대표할 만큼 욕심이 많은 별이기도 한데 반대로 말하면 실속이 있어요. 절대 굶어 죽지 않죠. 그리고 본인이 소속된 조직의 사장이 탐낭 화록인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부하 직원들도 아주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탐낭 아주 좋은 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네 인생사 도화가 없으면 로맨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낭만도 없고 종족 보존의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탐낭은 정치를 나타내는 별이기도 하거든요. 탐낭의 사교력의 정치력은 아주 뛰어난데요. 한순간에 적도 아군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성질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현재 어느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이게 탐낭의 놀라운 사교력입니다. 적도 한순간에 아군으로 만들어버리죠. 자, 그렇다면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 어떤 면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사야 합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겠죠. 대중들의 환심을 사야 하는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필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낭이 아주 재밌는 별인데 탐낭은 비밀스럽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종교, 역학, 심리학, 오술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별이기도 합니다. 원래 윤석열 후보 인터뷰를 보니까 부모님의 권유로 서울대 법대를 지원하기는 했는데 정작 본인은 심리학과에 지원을 하고 싶었었다고 합니다. 자, 염정 탐낭 성계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명궁 상방사정 한번 볼게요. 자, 명궁에 어떠한 길성들이 들어오는지를 보면은 일단은 우필이 명궁에 앉아 있고요. 조처, 좌보가 관록궁에서 회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좌보 우필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관록궁에서 무곡화건이 명궁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고요. 재백궁에서 천월이 하나 또 이렇게 쏴주고 있네요. 그리고 살성은 삼방사정으로 타라 하나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자, 염정과 탐낭 조합은 두 성이 도화의 별이죠. 도화로 똘똘 뭉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성들이 너무 심하게 회조를 하면은 일단 감정적으로 치닫기 쉽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유흥이 심하게 빠지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성 문제가 아주 문란하게 발생하기 쉬운 조합입니다. 자, 살성이 너무 많이 비추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명궁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조금은 무난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하면은 어떠한 별명이 있었습니까? 늘 윤석열에게 따라다니는 닉네임이 있었죠. 바로 칼잡이. 자, 무시무시한 닉네임이에요. 칼잡이라는 닉네임이 항상 따라 붙었는데, 자, 윤석열의 관록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칼잡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록공 한번 보죠. 그리고 신궁도 지금 관록궁에 이렇게 중첩이 돼 있어요. 자, 타고난 거를 명궁, 그리고 중년 들어가면은 신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올해 이제 62, 63세가 됩니다. 현재 중년을 넘어선 나이기 때문에 신궁에 있는 별들이 아마 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록궁은 윤석열 후보한테 중요합니다. 자, 관록궁에는 무곡화권과 그리고 칠살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곡 먼저 볼게요. 자, 무곡은 어떤 별이에요? 무곡은 굉장히 행동력, 추진력이 강하고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는 별로 유명한 별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칼 휘두르는 무관을 대표하는 별로도 유명했죠. 군인, 경찰, 사법계통에 아주 적합한 별이 이 무곡이라는 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곡성이 지금 선천 화권이 붙어 있습니다. 무곡은 쇠, 금을 나타내는 별이기 때문에 재성, 돈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무곡별에 화권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재권을 잡고 행동력이 더욱 강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관록궁에 무곡 화권이 붙어 있는 것은 아주 좋아요. 자, 그렇다면 칠살 보도록 할게요. 자, 칠살. 칠살도 무곡과 비슷한 색깔이 있는 별입니다. 칠살은 리더십, 그리고 조직의 장악력이 아주 뛰어난 별이죠. 목표가 아주 분명한 별이 이 칠살이라는 별이에요. 그리고 칠살은 지기 싫어하는 별이기 때문에 승부근성이 누구보다도 강한 별이 이 칠살이라는 별입니다. 일곱 개의 칼, 무곡도 장군, 칠살도 장군을 나타내는 별들이죠. 칠살도 마찬가지로 군인, 경찰, 사법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별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무곡과 칠살 조합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곡과 칠살 조합은 차가워요. 조금은 남들이 봤을 때 무섭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무뚝뚝하기도 해요. 근데 좋은 거는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인 조합들이 이 무곡칠살 조합들입니다. 저는 무곡칠살 조합들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저 같은 경우는 말만 많고 머리만 쓰는데 추진력, 행동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무곡칠살 조합들은 말보다는 늘 행동력, 추진력이 아주 강하게 발동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무곡칠살 조합들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자, 요 근래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스타일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식으로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한 줄 정책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폐지한다, 저래서 폐지한다, 뭐 말도 없어요. 그냥 깔끔해.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이렇게 올리고 있죠. 바로 무곡치살, 무살조합의 스타일을 아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장군을 나타내는 숙사레별이기 때문에 칠살이 날카로운 창이라면 무곡은 커다란 장검을 나타냅니다. 칼과 권력을 가지고 생사여탈권을 휘두르는 살기가 아주 강한 조합이죠. 자, 칠살 같은 경우는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칼입니다. 관록궁 상방사정 보겠습니다. 상방사정으로 자 좌보가 관록궁에는 좌보가 위치해 있고 명궁에서 우필이 들어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좌보 우필의 포지션이 아주 좋습니다. 관록궁에도 들어오고 명궁에도 들어오고 재백궁에도 들어오게 돼요. 자, 관록궁에도 좌보 우필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재백궁에서 천월이 회조를 하고요. 근데 칠살이 아쉬운 거는 칠살이라는 별은 요 록을 봤을 때 녹존을 보든 아니면 요 화록을 봤을 때 뭔가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을 아주 그냥 과감하게 끌어낼 수 있는 별인데 약간 아쉬운 거는 요 칠살이라는 별이 록을 조금 못 보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칠살 자체가 살성, 이런 타라, 경향, 뭐 영성, 화성 이런 살성들이 어느 정도는 살에 굉장히 강한 면이 있다고는 해도 녹을 못 보고 지금 양타가 들어오잖아요. 무곡칠살도 칼인데 지금 양타도 칼이에요. 경양타라도 칼이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냥 관록궁의 살기가 아주 드글드글해요. 드글드글해. 아, 록을 못 보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자, 록을 못 보는 칠살, 록을 못 보는 무곡. 자, 둘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집 떠나 있죠. 당연히 외롭고 쓸쓸한 별의 조합이 됩니다. 자, 외로운 건개. 자, 우리 윤석열 후보의 관록궁, 직업궁은 칼바람이 부는 전쟁터라는 비유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2002년 검찰을 잠시 떠나서 변호사 생활을 1년 정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검찰 생활이 그리워서 다시 복귀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변호사는 대변하고 수비하고 만, 막아내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의 관록국만 봤을 때는 이런 역할은 윤석열 후보한테 맞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타고난 공격수입니다. 공격해야죠. 칼 휘둘러야죠.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복귀한 게 아닐까. 변호사랑은 조금 안 맞으시는 것 같아. 수비보다는 공격이 맞겠죠. 자, 뭐, 무튼 관록궁도 좌보필 무곡 확건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뭐, 록을 안 보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엄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7살 얘기한 김에 조금 더 7살 스토리, 우리 자미두수 전설에 보면은 7살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자, 7살은 날아다니는 호랑이라는 이름의 황비호라는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원래는 주왕, 은나라 파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아니 이 파군이 그냥 세국에 눈이 멀어갖고 우리 칠살 장군의 부인인 태음한테 찝쩍찝쩍거리죠. 그러다가 태음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아, 칠살 열 받죠. 분노하죠. 그때 분노한 칠살은 원래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파군의 부하였는데 원래 적군이었던 주나라 무왕에게 항복을 해버려요. 투항해버리고 그냥 주나라랑 합심해갖고 원래 본인의 왕이었던 파군을 확 공격을 해버립니다. 결국에는 파군이 무너지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자, 이럴 듯 명궁이 7살이라든지 신궁이 7살이신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로 인해서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한순간에 크게 확 바뀔 수 있는 것을 늘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윤석열 부인의 상태가 어떤가요? 여당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죠. 자,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개인적으로 아주 궁금하긴 합니다.
뭐 좀 알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다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말을 하지 않으니 알 수는 없겠죠. 자, 명공을 봤어요. 명공을 보고 관록공을 봤는데 이게 뭔가 이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정도인가? 뭐 그 정도까지 막 눈에 띄게 뭐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 이유는 바로 재백궁에 있습니다. 재백궁. 자, 재백궁은 재물에 관한 빈부를 보죠.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살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재백궁이 됩니다. 지금 재백궁은 미궁의 자미, 파군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자미는 어떤 별인가요, 여러분? 자미 두수. 이 자미라는 별은 나 우두머리요, 나 왕이요, 나 황제요, 나 첩봤다요 라는 의미의 별입니다. 권력과 리더십을 나타내고 부와 귀중, 당연히 귀를 주관하는 별이 되겠습니다. 자미는 부 필요 없어요. 그냥 명예, 귀, 권력 이게 중요한 사람이야. 자, 왕은 황제 그리고 신하들이 있을 때 권력이 생기고 신하를 나타내는 백광조공의 별들을 아주 필요로 하는 별이 요 잠이라는 별이 되겠습니다. 왕이 있어야 왕대접을 받죠. 신하가 없는데 무슨 혼자 왕이야. 그건 아니죠. 근데 재백궁으로 삼방사정으로 자, 자미한테 가장 중요한 좌보 우필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천월 청계가 아주 깔끔하게 들어옵니다. 자, 이로써 자미성의 지위, 리더십, 권력이 아주 강력하게 발휘가 됩니다. 자미의 별, 묘. 자미라는 별의 밝기가 아주 찬란하고 밝습니다. 상태가 좋아요. 근데 지금 천월천개, 좌부, 우필, 백광조공 별들을 아주 쫙 봐버렸어요. 그리고 관록공의 무곡 화권도 이렇게 봐버리죠. 깔끔합니다. 깔끔해. 자, 파군 볼게요. 자, 파군은 어떤 별이냐? 개혁, 혁신, 창조, 추진력을 나타내는 별입니다. 파군은 록을 봐야 돼요. 이 녹존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선천의 화록이라든지 이런 록을 보는 게 정격이기는 한데 이 파군 자체는 아직 록은 못 봅니다. 파군은 록을 보았을 때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자동차처럼 이런 어떤 변화, 파군이 갖고 있는 변화의 속성이 안정적이고 지속력이 있게 발휘가 되는데 이 명반에서는 아쉽지만 파군이 록을 보지는 않아요. 자, 록을 못 보는 파군은 어떠냐? 조금은 독단적이고 조금은 이기적인 성향을 띌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파군도 지금 천월, 청계, 좌보, 우필, 백관종을 다 봐버렸기 때문에 파격적인 발탁과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좋죠. 저게 록 하나만 탁 들어왔으면은 파군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질 건데 지금은 파군의 힘보다는 잠이라는 성의 힘이 조금 더 재백공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자, 잠이 파군 조합들은 공직으로 많이 진출을 하는 조합 중에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개혁합시다. 혁신합시다. 창조합시다. 어떤 사람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인가요? 바로 정치인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이 잠입파군 조합의 단점이 있다면 우리 두수 선배님들, 고인들은 이 잠입파군이 동공할 때는 파군은 늘 반역성이 있어요. 반항하는 기질이 조금 있죠. 늘 있던 거를 바꾸고 있던 거를 바꾸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위심불충, 위심불효. 신하는 불충하고 자식은 불효한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잠입하군 조합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축궁좌파였어요. 축궁좌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재백궁이 미궁좌파인데 이게 명반이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당선이 된다면 위신불충, 위신불효 이 부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축궁의 잠입하군 조합보다는 미궁의 잠입하군 조합을 조금 더 좋게 봅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미궁의 잠입하군이 가면은 태양이 묘궁에 들어오면서 아주 태양빛이 왕왕해집니다. 태양빛이 명반 전체의 태양빛이 밝고 어두움은 길과 흉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태양빛이 왕왕왕 미궁의 자파조합을 축궁 자파조합보다는 훨씬 좋게 봅니다. 자, 일단 재배궁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궁하고 신궁이 조금은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겠냐라고 보일지는 모르지만 재배궁만 봐서는 아, 이 사람은 공직자요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어디 볼까요? 자, 부처궁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번 대선은 어느 대선보다 우리 후보자 부인들에게 이슈가 아주 많이 생기는 대선인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어? 아니, 가만히 있는 집사람들을 건드려요? 참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지저분해 죽겠어요. 지저분해 죽겠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건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야. 후보자 개인을 검증해야지. 왜 자꾸 후보자 있지도 않은 일. 뭐 그래도 뚜껑 따보면 뭐 있는 얘기들도 아니에요.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한번 그래도 우리 결혼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궁은 결혼궁이고 그리고 배우자의 성향과 이성운동을 파악할 수 있는 궁이 바로 이 부처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2012년 3월에 무려 12살 띠동갑 차이의 미모의 연하 미모의 부인과 결혼을 했죠. 매스컴에서 이슈죠. 그 나이에 비해서 아주 미모가 뛰어나신 것 같아서 더 이슈가 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부처궁에는 첨부 성게가 있습니다. 첨부. 자, 첨부는 어떤 별입니까? 자미두수의 남두성계의 우두머리 성이 바로 이 첨부입니다. 북두성계의 우두머리가 잠이라면 남두성계의 우두머리는 첨부라는 별입니다. 첨부 성질은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재물과 곡식을 저장하는 금과 같기 때문에 풍족한 것을 좋아하는 별이 바로 이 첨부라는 별입니다. 그리고 첨부는 우두머리 별이 그 남두성의 우두머리 별이기 때문에 이런 살성들 경향이라든지 타라 얘네들을 그냥 제압해버리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경향 타라를 살성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요 경향이랑 타라라는 살성인데 첨부라는 별만이 경향 타라를 무서워하지 않죠. 예, 제압해버려갖고 꼬봉들로 달고 다니는 게 이 첨부성계라는 별입니다. 그리고 경향 타라를 제압해서 부하를 삼을 만큼 흉을 풀어버리는 아주 능력이 좋은 별이 이 첨부라는 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명궁에 탐랑이 좌하신 분들은 부처궁에 첨부라는 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혼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잡성이라든지 보자성들을 봐야 더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첨부라는 별 자체가 아주 괜찮은 별이죠. 특히 남자 입장에서는 첨부라는 별은 아주 좋은 별입니다. 반대로 명궁이 첨부이신 분들 있죠. 특히 여자분들 명궁이 첨부이신 분들은 배우자 뒷바라지를 해주느라 고생을 많이 하는 별이 첨부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윤석열 후보는 남자분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부처궁에 있는 첨부라는 별을 풀이를 해보면 몇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결혼궁에 첨부가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총명하고 지혜로운 상대를 얻게 된다. 두 번째, 배우자가 재물을 지키고 일하는 능력이 있다. 세 번째, 남자 같은 경우는 지혜롭고 나이가 어린 철을 얻게 된다. 네 번째, 좌보, 우필, 청계천월, 보필들이 들어오면은 사회적으로 지위와 신용이 좋은 배우자를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염정 탐랑 이 명궁에 있는 별들이 천위궁으로 차선원공을 하게 되면 요 우필이 부처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관록궁에서 좌보라는 백관조공 별이 첨부라는 별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죠. 당연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겠다, 나쁘지 않겠는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미도서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이 첨부라는 별을 어떻게 비유를 해주셨냐면 첨부는
청담동 맏며느리와 같은 별이라고 했는데 참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명반에는 이 부처공이 아쉬운 점, 크게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천부는 금고, 창고와 같은 별이에요. 자, 그러면 금고하고 창고가 제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금고에는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창고에, 곡식 창고에는 곡식들이 가득 차 있어야 좋은데, 천부가 가장 좋아하는 요 녹존이라든지 아니면은 화록이라는 게 부처공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삼방사정 안으로 다 외궁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첫 번째로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면 천부 입장에서 할 일이 없어져. 할 일이 없어지면은 당연히 지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부는 이런 지공, 뭐 경양, 타라 이런 대살성, 뭐 화성, 영성 이런 것들도 크게 막 꺼려하지는 않는데 가장 싫어하는 살성이 이 직업이라는 별하고 지공이라는 살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지공과 직업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인 손해를 나타내는 공망성들이죠. 아주 싫어해. 항상 풍족하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 천부라는 성과 가장 반대되는 살성들입니다. 도둑놈 같은 별들이에요. 도둑놈. 자, 부처공만 봤을 때는 도둑놈들이 하도 들락날락거리니까 창고 금고에 뭐 있는 게 없네. 텅 비어 있네. 자, 그런 형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자, 천부 맞은편에 무곡이라는 별에 화권이 붙어 있습니다. 자, 무곡이라는 별은 요 녹존 자체가 붙지 않아도 이 별 자체가 재물, 재성, 돈을 나타내는 별이죠. 자, 천부가 무곡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아주 아주 좋은 형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부처공 입장에서 천부는 명형, 부자, 재질, 천이궁이 됩니다. 천이궁. 천이궁은 뭐냐? 집 밖을 나갔을 때가 천이궁이죠. 집 밖을 나갔을 때. 자, 그러면은 부처공 입장에서 집 밖을 나간다. 그럼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보다는 집 밖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는 여자를 아내를 맡는 것이 이 부처공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나와 버리죠. 자,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와이프 코데즈 컴바인인가요? 그 회사의 대표로 알고 있는데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여성을 아내로 맡는 것이 윤석열 후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결혼 자리가 안정적일 수 있겠다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혼 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25세에서 34세 이 대안에도 결혼 운이 한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한번 움직였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시기가 그 윤석열 후보가 구수를 달리고 있을 시기잖아요. 구수. 그리고 항상 후배들하고 술 먹고 그냥 놀러 다니는 시기라서 제가 봤을 때 이 시기에 결혼했던 거는 뭐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솔직히 구수 달리고 있고 맨날 술 먹고 다니는데 어느 여자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요 시기에 결혼을 안 한 거는 차라리 윤석열 후보한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늦게 결혼했던 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고잖아요. 공고고 지공지고까지 회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그리고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나이 차이가 6살 이상 확 나버리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윤석열 후보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결혼했던 45세에서 54세 기묘대원 한번 볼까요? 자, 윤석열 후보가 음, 요 시기에 45세, 54세 기묘대운에 왔을 때 결혼을 했는데 자, 이때 무곡 선천 화권의 대안에 록이 붙으면서 천부에 록이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나이스 할 때 결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을 때 결혼한 거죠. 자, 이랬을 때 록을 보는 천부는 실곡, 아주 그냥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금고에 금괴가 가득해. 당연히 부처공이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기묘대안에 결혼을 하신 것이 아주 적절한 시기, 좋은 시기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자녀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자녀공은 솔직히 제가 말을 하기가 조금은 민감하기도 하고, 뭐 남의 뭐 사생활을 너무 이렇게 들춰내는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자세한 것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것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두수를 어느 정도 그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살짝살짝 말해도 다 알아들으실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 선에서만 그냥 들으시면은 적당하실 것 같아요. 자, 윤석열 후보는 공식적으로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뭐 중간중간 안 좋은 일도 있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막은 알 수가 없죠. 자, 자녀공으로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자녀와의 연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우리 자녀가 건강한지, 아니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는지, 그리고 자녀는 자녀만 보는 게 아니라 자녀와 같은 아랫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뭐 후배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리키는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자, 자식과 같은 제자. 내가 제자 운이 좋은가 안 좋은가 당연히 자녀공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녀궁에는 건너편에 전택궁에 천동과 천량이 자녀궁으로 차선항공을 하게 됩니다. 자, 천동 먼저 보겠습니다. 천동은 복별이죠. 천동 자체가 아기자기한 아기, 아주 그냥 복 가득한 별입니다. 천동이라는 별이 자식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순수해, 총명해,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아주 좋게 봅니다. 그리고 천량이라는 별도 자식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천량은 어떤 별인가요? 천량은 감찰의 별입니다. 감찰. 감독하고 감찰하는 특성이 있는 게 이 천량이라는 별이죠.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자녀궁에 천량이 있으면은 부모가 자녀를 엄격하게 키우거나, 아니면은 자녀가 어른스러워서 부모를 잘 살피는 아주 효심 있는 자식, 부모를 잘 돌보는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녀 자리에 천영이라는 별도 있는데, 천영은 독도 되고 약도 되는 별입니다. 이 천영 자체가 제약과 규범을 나타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자식이 있었다면 이 천량의 감찰의 성질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았을까, 아주 조금은 엄격하게 자식들을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까진 좋아요. 이것까진 좋은데, 자, 이 윤석열 후보 명반의 자식 중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자, 천동이라는 별에 화기가 달라붙어서 자식 자리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천동이라는 별은 약간 게으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살성들이 비춰줘. 따끔따끔한 살점들이 비춰주면은 각성하고 격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화기를 달고 왔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천동은 강한 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화기까지 들러온 상태에서 화성, 영성, 12구설, 불덩이들이 톡톡톡톡톡 떨어져. 이거 안 좋죠. 천동은 약한 별이잖아요. 살짝살짝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자녀궁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녹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녹존. 녹존이라는 별 자체는 문제가 없는 별인데, 자, 녹존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양타가 있습니다. 양타. 경양과 타라가 있어요. 대살성들이 주변에서 녹존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어. 건드리는 게 아니고 녹존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근데 천동에 화기를 달고 오네. 자, 이 녹존이 움직일 때 양타가 녹존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살성을 몇 개 보게 됩니까? 자, 천영 하나, 타라 둘, 경양 셋, 천동 화기 넷, 화성 영석, 육살성을 잔여궁에서 보게 됩니다. 좋지 않죠. 제가 뭐 자세하게 남의 자식 자리까지 자세하게 뭐 왈가불가 뭐 여기까지 말한 것도 실례기는 하지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 더 할까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 녹존하고 천마가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는 거는 녹마교치라고 해갖고 아주 장미도서에서는 뛰어난 격으로 보는데, 요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천마가 자식 자리로 넘어와서 녹존 때문에 양타가 움직였을 때 천마가 타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 경양, 타라, 타라, 천마, 절종마. 절종마 조합이 자식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냥 말다리가 잘렸다라는 건데,
절정마 조합이 육친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별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 자리가 조금은 아쉬워요. 뭐 나중에 자식이 뭐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왜 아쉽냐면 명궁이 염정이에요. 명궁이 염정. 자, 이 염정 성계들은 자, 염정이 뭘 나타내? 혈육과 피를 나타내는 성이 염정이라는 별입니다. 그래서 염정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어느 어떤 별보다도 강해요. 자기 피, 혈육, 가족, 패밀리한테는 무지무지하게 그냥 그 모든 거를 희생해 버리는 게 염정이라는 별이거든요. 그래서 염정으로 태어나시거나 뭐 심궁이 염정이신 분들은 제가 상담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가뜩이나 염정, 명궁이 염정인데 이 자식 자리가 조금은 불안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식적으로 그 유기견 단체 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마리는 유기견이에요. 그리고 3마리는 유기묘 고양이라고 합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라오는 이게 톨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톨이라는 강아지가 유기견이었어요. 근데 이제 장애견, 몸이 좋지 않은 장애견으로 입양이 됐는데 무려 17번, 와, 17번의 수술을 통해서 이 톨이라는 유기견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반려견 자체를 자식처럼 끔찍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점은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도 이제 우리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심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반려묘를 자식처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궁, 관록궁, 재백궁, 부처궁, 자녀궁까지 봤어요. 아, 벌써 요거 말하는데 37분이네. 참, 얘기할 게 많은데. 자, 뭐 띄엄띄엄 각설하고, 자, 우리 윤석열 후보, 자, 2022년이 되면은 63세가 되시는데, 자, 지금 55세에서 64세, 지금 경진대안에 오셨습니다. 한번 대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대안에 어떠한 운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나머지도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진대안에 오시면서 지금 선천의 노복궁에 위치를 했습니다. 노복궁. 자, 노복궁은 어떤 자리죠? 자, 노복궁은 전반적으로 인간관계를 봅니다.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지게 되는 어떤 전반적인 이 사람이 인맥이 좋은가, 인복이 좋은가, 나쁜가를 볼 때 노복궁을 보는데, 자, 노복궁에는 태양이 왕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아주 반짝반짝해요. 뜨거워 죽겠어요. 그런데 선천의 화록이 지금 태양빛에 노복궁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태양도 마찬가지로 부와 기중에서 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태양이라는 별 자체는 봉사, 그리고 희생, 박애 정신이 아주 강한 별입니다. 밝으면 밝을수록 대인관계가 넓어지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 자체도 친구들에게 잘 베풀겠지만 살면서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노복궁이 아주 뛰어나요. 네, 이 태양이라는 별의 아킬레스건이 있죠. 자, 태양빛은 기본적으로 빛과 열을 나타내요. 빛과 열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별이기는 한데, 이게 너무 뜨거워도 욕먹어. 반대로 태양빛이 너무 미적지근해도 욕을 먹습니다. 너무 밝아도 욕을 먹고, 눈부시죠? 너무 어두워도 욕을 먹는 별이 요 태양이라는 별입니다. 본의 아니게, 본인 자체는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시비와 원망을 많이 사는 별이 요 태양이라는 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 태양이라는 별은 자음이두수 명반에서 가장 중요한 별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빛에 의지하는 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태음이죠. 달. 달은 뭡니까? 태양빛에 의지를 하는 게 바로 달입니다. 태양빛을 머금고 수렴했다가 본인이 빛을 내는 게 이 태음이라는 별이죠.
그 다음에 천량이라는 별. 천량. 천량은 태양빛이 없으면은 차가워 죽습니다. 늘 고생만 하는 별이 요 천량이라는 별인데 태양빛이 밝냐 어둡냐에 따라서 천량의 고생이 빛을 발하냐 못하냐, 천량이 고생을 더 많이 하냐 덜 하냐를 결정짓는 게 요 태양의 천량이 의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거문이라는 별이 되겠습니다. 거문은 어두운 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라는 별이 아주 싹 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검은은 더 어두움을 나타내는 별로 바뀌게 됩니다. 좋지 않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검은이라는 별은 천상이라고 연결이 돼 있네요. 이 천상이라는 별하고 한 센트죠. 거상연동. 그렇기 때문에 검은이라는 별이 좋으면 마찬가지로 천상이라는 별도 덩달아 좋아지게 됩니다. 뭐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천상이라는 별하고는 또 천부라는 별하고 연결이 돼 있네. 또 천부라는 별은 천상이라는 별하고 연결이 돼 있네. 또 천부는 무곡하고 칠살하고 아주 밀접한 별이죠. 그리고 천상은 자미하고 파군하고도 아주 밀접한 별입니다. 특히나 이 기월동량 성게들, 태음, 검은, 청기, 천동, 천량 성게들은 태양빛이 밝냐 어둡냐에 따라서 명반 전체의 격이 높고 낮고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솔직히 자미도수는 자미도수가 왕의 별 우두머리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별은 바로 에너지를 나타내는 태양이라는 별이 됩니다. 태양. 솔직히 태양도수라고 해도 손색은 없어. 태양도수라고 해도 손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좋은 자리에 있어야 명반 전체에 좋고 나쁨이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일단 윤석열 후보의 태양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자, 문제가 있죠. 자, 문제라기보다는 이 뛰어난 태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 명궁이라든지 나한테 있다든지 아니면 내 직업 자리에 있다든지 아니면 내 금전 자리에 있던가, 그것도 아니면 내 결혼 자리에 있던가, 에라이 그것도 아니면 내 자식 자리에 있던가 하면 좋은데 노복궁 자리에 있어요. 노복궁은 내 벗이에요. 내 벗, 사업 파트너 아니면 친구 자리를 보는 자리입니다.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는 좋죠. 아, 좋은 친구, 좋은 진짜 동료,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정작 본인이 잘 나갔을 때 사람들은 행복해 합니다. 노복궁이 좋은 거, 살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좋은데, 정작 본인이 잘 나가야지. 내가 잘 나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자, 정작 본인이 잘 나가고 행복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복해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법고시 구수 끝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요. 동년배들보다 매우 늦은 검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뭐 선배로는 동갑 선배도 있을 거고 나이가 어린 선배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보다 동년배라든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 아, 그래, 이것까진 참겠다. 근데 님이를 모르긴 몰라도 그냥 나이가 어린 선배가 나한테 질책을 하네? 이건 못 참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 아니, 나는 성격이 더러워갖고 못 참아. 자, 모르긴 몰라도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노복국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거는 솔직히 좋은 일들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늘 나보다 남이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던 윤석열 후보님이 지금 55세, 64세가 되면서 이 공선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아, 늘 남이 잘 나가던 공선에 본인이 들어왔어요. 본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온 것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왔어요? 선천에 화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궁선에 경진대안이 되면서 대안하록까지 붙어버립니다. 아, 너무 좋아요. 가뜩이나 태양에 힘이 넘치는데 부스터가 하나 더 붙였어. 에너지가 넘치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55세에서 64세가 에너지가 철철철 넘치는 대안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지금 44분째 말하고 있는데 어, 자, 그래서 한번 마무리는 지어야겠죠.
경진대안의 윤석열 후보의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사화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미두수에서는 록, 권, 과, 기. 자, 이 네 가지를 록, 권, 과, 기 네 가지를 사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화들은 별의 힘을 더 실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별의 밝기를 조금 더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좋게도 만들었다가 안 좋게도 만들었다가 이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55세에서 64세에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사건이 좋게 끝날런지, 나쁘게 끝날런지, 사화를 통해서 이 대안이나 연운, 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요 록이라는 거는 긍정과 밝다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권은 권이 있다, 그리고 힘 있다를 나타내고, 과는 도움이 있어 그리고 안정적이다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기는 장애가 있겠다 어둡다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록은 원인과 시작을 나타내고요. 권은 초중반 과정을 나타내고요. 과는 중후반 과정을 나타내고요. 기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거 화기 달려 있으면 무조건 안 좋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화기가 달려있는 궁선이 괜찮으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궁선이 괜찮으면은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이 경진대안에는 록은 자기가 먹었어요. 록은 명궁 자기가 먹었죠. 아니 좋은 건 자기가 다 먹었네. 록도 먹고 과도 먹고 권은 형제궁에 떨어졌어요. 자, 형제궁은 어때요? 형제자매나 아니면은 형제 같은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형제 같은 지인들의 힘이 강해진다를 나타내죠. 당연히 이런 형제자매라든지 지인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은 아주 윤석열 후보한테 강력한 조력자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힘이 없는 것보다 낫죠. 멍청한 사람들밖에 없는 것보다는 힘이 강한 사람들이 붙는 게 낫죠. 근데 화기가 지금 대안에 부처궁에 떨어졌어요. 명궁, 대안의 형제궁, 대안의 부처궁. 부처궁은 어떤 자리예요? 부처궁은 결혼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55세에서 64세에 이 사람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요즘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뭐 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상하게 윤석열 후보는 공격 안 하고 왜 이렇게 배우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 대안의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명궁이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대안에 선천화록이 붙은 궁에 들어온 것도 아주 좋은데, 지금 반대편에 태음의 화가까지 붙었어요. 안 밖으로 나가도 내가 유명세를 띈대. 안 밖으로 나가도 내가 도움을 받는데. 안 밖으로 나가도 사람들이 날 알아준대. 자, 태양과 지금 그 진궁에서 태양하고 술궁의 태음이 마주보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1월 전벽격이다 라고 부르죠. 밤낮으로 부귀를 갖춘다. 밤낮으로 유명세를 탄다. 근데 태양이라는 별에 쌍둥이 붙었으니까는 태양이라는 별이 더 밝고 또 밝다. 태음의 화가까지 붙었으니까 태양빛을 아주 잘 머금었다. 근데 머금은 빛으로 날 도와준다. 그리고 태음의 화가는 여자의 도움을 나타내죠. 태양이 남자면 태음은 여자입니다. 밖에 나가서 여자들의 도움을 얻는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윤석열 후보를 대변해주는 사람은 여자 대변인을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자들의 도움은 많이 있죠. 대변인부터 뭐 넓게로는 배우자의 도움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자, 근데 부처궁의 상황이 지금은 아주 쌍황이가 붙었어. 그렇기 때문에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번 대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있어요. 재미난 일. 지금 선천의 화기도 천동, 대안의 화기도 천동이라는 별에 붙었습니다. 자, 천동과 천량은 어떠한 별입니까? 바로 봉, 흉, 화, 길의 별입니다. 봉, 흉, 화, 길.
복을 얻기 전에 아주 그냥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고생을 많이 하는 별이 바로 이 천동과 천량이라는 별이죠. 한두 번 실패를 겪고 나서 더 튼튼해지고 발복하는 성질이 있는 별이 바로 이 천동과 천량이라는 별입니다. 뼈가 부러져서 붙었어. 그러면 더 단단하게 붙죠? 약간 그거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좌우를 떠나서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는 어째 제가 봤을 때는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당이 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막상 뚜껑 따보니까 어때요? 희한하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네. 이거 뭐 어때? 뚜껑 따보니까 뭐 말은 많아, 뭐 풍문은 많고 루머는 아주 그냥 한다스인데 LI 뚜껑 따보니까는 어머나 이거 뭐야?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은 이번 대안에서 많이 일어나죠. 1919년에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임명이 됩니다. 아, 늘 그냥 밑에서 놀던 우리 윤 후보가 드디어 55세, 64세 경진대학에 오면서 검찰총장이 뭐예요? 아, 검찰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높은 데까지 찍었어요. 근데, 아이고, 1년 있다가 2020년에서 21년에 본인을 임명해준 참 야당도 아니야. 여당에 의해서 또 사퇴를 하게 되네. 압박에 못 이겨서 사퇴를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야당의 대선 후보, 2021년 11월 야당의 대선 후보로 아주 그냥 극적으로 또 그 나오게 됐습니다. 참 재밌어. 참 윤석열 후보 명반 보면은 지금 천량천동의 봉흉하길 한두 번 실패를 겪어야 뒷일이 더 편해지고 좋아지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대표가 된 후로도 12월에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랑 불화가 아주 심하다가 뭐 어찌저찌 저찌저찌 1월에 또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그게 또 이슈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인가요? 신지혜 씨를 또 영입을 했네. 또 신지혜 씨 영입됐다가 아주 당에서 난리가 났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 결국에는 신재 씨가 또 떠났어. 그러면서 뒷상황이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여야를 떠나서 신재 씨를 영입했던 일은 저는 굉장히 윤석열 후보한테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신지혜 후보가 국민의힘이 아니고 지금 반대편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갔을 때 신지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다. 지금까지도 계속 공격받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차라리 먼저 데리고 나서 쫓아버리니까 그 사람이 갈 데가 없어졌네? 내가 봤을 때는 더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아. 적이 한 명 사라지지 않았나. 윤석열 후보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리고 신지혜 씨랑 이준석 당대표랑 항상 각 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대략 그렇게 되면서 적이 사라지지 않았나,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되려 잘한 일이었다, 잘된 일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엎치락 뒤치락 계속하면서 이재명 후보랑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천동 천량 한 차례 풍파를 겪고 나면 뒤에 상황이 괜찮아지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2022년 3월 9일이 되면 대통령 선거일이 있는 일인데요. 자, 양력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 생일이 2월 3일이에요. 그리고 절기로 봤을 때도 2월 1일이 되면은 확실하게 2022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유년의 운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년의 운. 저 같은 일개 술사가 어? 한 나라의 대통령의 당락을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알아도 말하면 안 되죠. 뭐 알아도 말하면 안 되고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래도 확실한 거는 22년이 되면 자, 이 문제가 되는 궁 천동에 쌍아기가 붙은 대안의 부처궁에
옆에 천량이라는 별에 록이 붙으면서 이 자리가 또 인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가 또 움직여 버려요. 마지막까지 진짜 이거는 알 수가 없어. 확실한 거는 2월 1일 이후로 대선판이 한 번 더 요동을 칠 것이다 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당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저 같은 뭐 일개 술사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알아도 입 조심해야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 그래도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뭐 힌트를 드리자면은 제가 여태까지 저에게 이제 자미도수를 가르쳐 주신 몇몇 스승님들이 계시는데 원래 이 선천의 화기, 대안의 화기, 그리고 녹존까지 흔들리면서 이 녹존의 양타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굉장히 안 좋게 봐. 이거는 진짜 숨 넘어가는 거죠, 진짜. 숨 넘어가는 일인데 왕이 되려면 왕이 되려면 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평탄하게 갈 수 없죠.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 뒤에 지금부터는 이제 뭐 두수 공부하시는 분들, 자미도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뭐 부모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전택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조금 더 보고 갈게요. 여기서 이 대안에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1월 반백격에 들어온 거는 아주 좋은데 지금 태양이 화성하고 영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복궁 자리에 있으면 일단은 잘 나가는 사람들 도움도 많이 받는다. 내가 잘 나간다도 되겠지만 화성 영성은 12구설의 별이기 때문에 태양이 화성 영성을 봤을 때는 12구설수가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혹은 대선이 끝나고 좋은 일이 있으시다면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항상 사람들과의 12구설 특히나 밑에 사람들 밑에 사람들과의 12구설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파 잠입하군 조합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안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대안 가면 아주 재밌어요. 다음 대안 64세 넘어가시면은 신사대원에 넘어오시잖아요. 신사대원에 넘어오면 지금은 55세, 64세 경진대안의 부처공에는 힘을 못 씁니다. 이 쌍화기까지 맞으셔갖고 힘을 못 쓰는데 지금 신사대운 65세, 74세 대운 가면은 윤석열 후보의 명반 중에서 가장 살기 등등한 자리 바로 관록궁이 이 대안의 부처궁이 됩니다. 웜에 참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고. 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뭐 이 정도 말씀해드렸으면은 똑똑하신 분들은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자리 좀 조금 볼게요. 자, 부모님 자리 좀 보겠습니다. 부모님 자리. 부모님 자리에는 검은이라는 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검은은 어떤 별이죠? 연구하고 탐구하는 별입니다. 아주 집요한 별이 검은인데, 윤석열 후보 명반은 부모님 자리가 아주 뛰어나요. 부모님 자리에 지금 문곡, 문차, 학업, 공부, 제주, 예술을 하는 별이 비추면서 자, 쌍록이 회조를 하고 있습니다. 쌍록. 지금 태양 선천 화록이 비춰주고 자녀궁에서 녹존이 비춰주면서 그리고 천마가 넘으면서 롱마 교치 상황까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부모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모님은 아시다시피 두 분 다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아주 뛰어난 부모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이대로 봐도 15세에서 24세 무자대안에 이 사람이 왜 대학교를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좋은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는데
거문이 오공이나 자궁에 있으면은 석조는 운명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문이라는 별이 태양, 왕, 록을 보고 있고 녹존의 문창보국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석조는 운명격이 맞습니다. 아주 격이 높은 조합이죠. 근데 거문이라는 별이 제일 싫어하는 별 화성 영성도 지금 부모님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태양빛이 밝기 때문에 이랬을 때 거와양 종신의 사격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루어지진 않지만 뭐 부모님하고 윤석열 후보랑 사이가 엄청 뭐 알콩달콩하지는 않겠다. 살갑지는 않겠다. 요 정도까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났을 때 윤석열 후보한테 더 마이너스가 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큰 일을 하신다면은 만약에 큰 일을 하시게 된다면 부모님은 외부로 노출이 안 되시게 하시는 게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태궁 한번 볼게요. 아, 이 사람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이미 뭐 부모님 자리에서 다 보긴 했지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태궁 자리에 있는 천동이라는 별하고 천량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천동, 천량. 특히 이 천량이라는 별은 의학과 관련된 별이죠. 감철, 감시를 나타내는 별이기도 하지만 의학, 약과 아주 밀접한 별이 요 천량이라는 별입니다. 그리고 잡성으로는 천월 들어가 있어요. 천월. 자, 천량하고 천월이 있으면서 문곡, 문창, 녹존이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이 사람 집안이 의사 집안인가? 이 사람 집안이 약 만드는 집안인가? 뭐 우리가 그냥 얼추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얼추 그냥 뭐 굳이 유추를 하자면 천동이라는 별을 의학으로 나타내면은 백신과 같은 별이죠. 천동은 예방하는 별입니다. 예방. 풀어주고 나아주는 별이 아니라 예방을 하는 게 이 천동이라는 별이에요.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알게 됐는데 윤석열 후보의 집안이 백신을 만드는 집안으로 또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놓는 백신이 아니라 동물 백신 있죠? 동물 가축, 가축을 만드는 백신으로 아주 유명하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비렴도 들어오네요. 비렴도 들어오고 또 의학과 약과 굉장히 관련되는 집안이다라고 정도는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기사 보고 안 겁니다, 여러분. 자, 형제 자리. 자, 윤석열 후보는 부모님보다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형제 자리에 태음이라는 별이 있죠. 일단 태음이라는 별 자체는 굉장히 현숙한 천부랑은 약간 비슷한데 천부는 강하면 태음은 부드럽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음의 화과 형제의 도움을 받겠구나. 이 사람이 형제 덕이 나쁘지 않겠구나. 그리고 형제 자리에 화과도 붙어 있지만 태양의 화로까지 이렇게 비춰주고 있죠. 형제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뭐 연세대를 졸업했다고 그 언어학과였나? 그 정도까지 졸업했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 집안 자체는 윤석열 후보의 집안 자체는 아주 그냥 탄탄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후보는 이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맞습니다. 그리고 복덕궁에 천상이라는 별이 들어가 있잖아요. 복덕궁. 복덕궁은 어떤 자리입니까? 아, 명궁에서 나오는 성격이 이 사람이 겉으로 타고난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다면 복덕궁은 내면의 심리, 정서 이런 거를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천상이라는 별이 있죠. 복무성. 천상은 충성하는 별이에요. 충성. 말 잘 듣겠습니다. 근데 이 천상이라는 별은 거문이라는 별하고 한 세트잖아요. 거상연동.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 이 거문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님. 아, 그 사람은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생각이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겠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죠. 원래 염탐조합이 참나 사법고시 구술을 한다?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복덕궁을 보면 복덕궁을 보고 부모님 자리를 보면은 부모님이 뒤에서 밀어주면 멱살 잡고 끌고 와주면은 가능하겠다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복덕궁도
뭐 꽤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청계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복덕궁은 사상, 정서, 이 사람의 뭐 취미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넓게로는 부모님 윗자리이기 때문에 조상님의 어떤 덕을 보는 자리를 그 유출을 하기도 합니다. 천월청계에 도움을 받는다. 누구의 도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는다. 복덕궁에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직업이랑 지공이 들어옵니다. 직업 지공이 명공에 들어오거나 복덕공이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돼요. 사람 자체가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띠게 됩니다. 염탐조합이 그 특히나 이 탐랑이라는 별은 자유분방한 별이잖아요. 그리고 신궁의 칠살이라는 별, 이 칠살이라는 별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별인데 복덕궁에 지공직업이 들어오면서 약간 이 칠살과 탐당의 자유분방함을 많이 잡아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래도 구수는 했지만 그래도 구수를 했지만 공부를 하지 않았나. 엉덩이 붙여갖고 부모님이 멱살 끄집고 구수까지 끌고 가지 않았나. 그래서 사법고시 패스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유출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1시간 가량을 떠들었는데 말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제가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말 빨라? 입에 못 달았나?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얘기했는데도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그리고 제가 윤석열 후보의 명판에서 한 3분의 지금 2 정도는 얘기한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 지금 뭐 천이궁이라든지 얘기 안 한 거가 어디 있죠? 그리고 지뢰궁 이런 거를 얘기를 잘 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혹여나 윤석열 후보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면은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생년월일 자체가 제가 추론한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한번 대선 끝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안에 전태궁, 천이궁 아주 뛰어납니다. 전태궁, 재백궁이자 이 대안에는 이제 선천 재백궁이자 이 10년 대안에는 이제 전태궁이 되는데 전태궁이 어느 자리예요, 여러분? 내 집이에요, 집.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 내 집인데 지금 자미가 좌부 우피를 와버렸어요. 자미궁이 들어간대요. 왕해궁이 들어간대. 자, 지금 요 천동 쌍왕이가 봉흉화길로 끝날지 아니면 그냥 천동화기로 끝날지 대선이 끝나보면은 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미도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올리고 싶은데 자미도수는 제가 짧게 올리려고 해도 이거를 짧게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걸 짧게 올릴 수가 없어. 약간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제 영상을 그나마 좀 재밌게 보셨을 것 같고 짧은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요 눌렀을 것 같은데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